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예산군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등과 관련돼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 축산과 조례 중에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 조례를 보면은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군에서 이제 과거에 과가 하나로 있다가 분리되면서 이제 축산과 관련된 일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업지역이고 농업지역 내에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사실상 과수나 일반 채소보다는 축산이 훨씬 좋은 농가 소득을 얻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산업 육성 정책과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축산으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 등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싶고, 그에 따라서 이 축산 정책팀에서 좀 관련 조례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희 축산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보조사업 잘 했다, 뭐 보조사업에 대한 민원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농가소득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일반 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관공선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지금은 폐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재산에 남아 있는 등 과장님 이전에 있던 실과장님들 계실 때 먼저 과가 되겠죠. 분리되기 전에 그 과에 있었을 때 이제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고 좀 저희가 일반 행정재산 현황하고 물품 등 현황 이렇게 2가지로만 구분해서 주셨는데 일반 행정재산 안에서도 건축물들이 있을 거고 단순한 토지가 있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좀 되어 있다 해서
그 축산과에서는 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으면은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산조사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신다. 내지는 폐기될 거면 폐기하고 그리고 이제 과가 분리되면서 아직 안 넘어갔거나 취득을 했으나 이 리스트업이 안 돼 있는 거는 좀 다시 한번 리스트업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관공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첫 번째 질의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사항인데요. 25년도 기준 20% 이상 예산 증감 사업 현황과 그에 따른 사유인데 이게 사실상 보면 이제 수요자에 따른 변동, 뭐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예. 그 변동폭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돼지구제역과 관련된 약품들은 항상 꾸준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수요 변화가 어떤 때는 있다가 없다가 보조 사업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 보이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업이 통폐합된 것들이 좀 있어요. 일부 뭐 곤충 관련 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이 곤충농가 기저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감소 추세로 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사업 수요 변경에 따른 감액, 수요 변경에 따른 감액 그리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 분뇨 처리 개선 지원, 뭐 수분 조절제 지원 이런 거죠. 뭐 가축 분뇨 수거 지원 비용에 대한 것이 지원 정책에 따른 증액도 있고 증감도 있는데 이것이 좀 일관화된 사업 유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쩔 알겠습니다. 때는 늘었다가 어쩔 때는 줄었다가 도 지원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증액된 건 있지만 그럼 도에서 지원 안 하면은 수분 조절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가축 분뇨 수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운영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서 관련된 거 관련돼서 생산부서 공개 여부는 주신 자료로 이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농림수산축산식품부 2025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른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관련돼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제가 군수님 페이스북 보고선 이거 추진하시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여기 공모하고 나서 선정이 안 된 것과는 별개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4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서 1차적으로 지금 저기 농림식품부에서 6월 16일자로 저희들이 다시 또 이제 그 자문단을 구성을 해라고 해서 네네. 농림부에서 전국 지자체 9개 지자체를 지금 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문단을 네. 2026년도에 이제 그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함에 있어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16일자 공문위에서 일단 1차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거의 뭐 확정이라긴 그렇고 거의 유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필요 충족 조건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추후에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과장님이 다음이 이제 무용포트 및 교육관 사업 추진 현황인데 앞서서도 미래성장과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뭐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데 뭐 이게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우리 군의 행정이 뭐 엿가락 늘어지듯이 오늘은 늘어났다가 어쩔 때는 합쳐왔다 이런 거에 전형적인 상징인 것 같아요. 이거 직접 운영 안 하는 데서 내수면 업무가 축산과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쥐고 운영은 또 다른 데 가고 게다가 또 이거 직접도 안 해요. 또 공기관 위탁 협약 체결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추진하거든요.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과연 잘 운영이 될런가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잘하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예산인 이유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더니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데 적자 난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운영 부서에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진 데서 정리해서 우리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린 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그래서 관광시설 사업소에서는 이제 운영 주체만 넘겨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관광시설소에서 나는 못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축산과에서는 계속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어쩌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지적 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관광시설 사업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시설 사업소에서 직영하신대요, 이거? 일단 거의 승낙 단계입니다. 이게 직영을 하실지 민간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하게 되면은 이거 관련돼서 또 인원도 늘어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일단 건물만 짓고 보는 거예요. 일단 뭐 속된 말로 꽂고 보는 거예요. 있으면은 막대기라도 꽂고 보는 거라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하면 안 된다 진짜. 이렇게 할 거면 실제 운영할 부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 수요자가 직접 설계에도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가면 또 시설 개선비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 다음은 이제 끝으로 낚시대 운영량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좀 민원이 많았어요. 예, 공모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은 그 일단 이거 문자 발송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문자 발송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거의 이제 전년도 전년도 참가자. 참가자. 예. 근데 이제 제가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민원을 받은 게 올해가 3월 17일부터 공모를 받았네요. 네, 올해 3월 17일부터 공모를 받았는데 문자 발송이 혹시 언제 되신지 아세요? 그 정확히 3월 26일 날. 이거 저희가 직영에서 직접 사업 추진하는 거 아니죠? 업계에서 하시는 저 거. 업계에서 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뭐 이런저런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뭐 하겠는데 이거 밖에 있는 일반 그 참가자들은 이 대회가 내수면업계에서 하는 건지 군에서 하는 건지 굳이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당연히 예산군에서 낚시대회 하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예산군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민원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그 홍보일자 이렇게 보시면은 23년도 한번 보시겠어요? 23년도 홍보일자 보면은 보도자료하고 시군 홍보 나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업계 홈페이지 나간 거, 그 다음에 보도자료 나간 거 이게 기준이 다 상이에요. 그 홍보일자 끝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낚시대회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때쯤 작년에 이때쯤 신청을 받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미 접수가 끝났다고 하고 아직 접수 안 한다고 하고 이런 이제 운영에 있어가지고 참가자가 적으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과장님? 그잖아요. 계속 받으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기 마감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참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뭐 대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보다는 이 홍보로 인하여 적시에 그 참여를 못한다라는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만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0일에 낚시 대회 때는 참고해서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이거를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보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보면 굉장히 큰 낚시 카페들이 있어요. 예. 그런 데에는 홍보가 안 돼요. 결국은 예.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여튼 아니 거기는 그냥 게시글만 올려도 되거든요. 네. 거기 이제 예산에 있는 조사님들도 많이 거기 왔다 갔다 하셔서 뭐 퍼날리기를 한다는 거지 아니면 점하게 이제 올릴 수 있게 그거 예.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그 젊은 낚시 하시는 조사님들은 단순히 그냥 과거처럼 낚시하고 거기서 큰 고기 잡고 많은 고기 잡고 고기 많이 잡았다고 상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희 뭐 이벤트성 행사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듯이 그 낚시 관련돼 가지고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네. 분들과 함께하는 뭐 팬사인회를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판매하시는 물품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좀 연가에 팔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어떤 좀 더 그냥 단순 대회가 아니라 더 기능을 부과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당일 행사하지 말고 저기 하자, 글램핑처럼 좀 다시 한번 좀 확대를 해보자라는 여러 요구가 있어서 그런 요구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026년도에는 좀 짜임새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점검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생각보다 하실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세세히 하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다 생각돼서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드린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한 기한을 요청하지는 않고요. 자료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 반영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기본 계획에 대한 조례 개정 및 검토라든지 아니면 행정재산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연말 정도까지 이렇게 변화된 업무 추진 내역을 뭐 팀장님들 통해서 좀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축산가는 공통사항 3건 제가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요. 페이지 수 민간자본 사업 페이지 수 5페이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취득한 중유재산 현황 세금 3년 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받아봤는데 뭐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자료로 가름하고요. 8페이지 공공기관 이탕 대행 현황 최근 2년 건에 대해서는 내수면 수산 생태 보전 기반 구축 사업 이렇게 한 건이 있네요. 네. 한 건이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그 5개년 사업으로요. 아, 2021년부터 2025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 사업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도비 네. 27억, 군비 27억이죠? 네. 근데 그럼 그 도비 받은 시점이 언제쯤 돼요? 시점은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서 저기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 기관이 농어촌 공사니까 네.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네? 자금 배정. 자금 배정을 21년도에 한 거예요? 네, 21년도에는 1차적으로 배정을 하고 2022년 배정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그 계속비에 있어서 예. 계속 사업비잖아요. 2월 했잖아요. 2월은 아니고요. 당해년도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좀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아까 21년도에 해서 공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네. 21년도에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도에서 뭐 한 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돈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받아서 이제 우리 군비도 포함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21년도부터 집행을 했다는 거네. 예. 근데 지금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보면 예. 그 12페이지 예당호 수변 생태 벨트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페이지) 그랬을 때 내수면 수산 생태 보전 기반 구축 사업 이렇게 해갖고 23년 10월에서 24년 3월
그 인허가 완료가 됐어요. 이게 그 사업이죠? 네. 그러면은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친환경 센터하고 친환경 발효 액비 시설 그리고 예당호 물고기 쉼터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21년도에 사업비를 주고 예. 22년도에 사업비를 주고 예.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관광 요 저기 추진 사항에 보면 23년도 10월에서 24년 3월까지가 인허가 완료가 됐어요. 예.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아, 이거 아니, 이거는 이제 뭐 오기 전에 사업이다 보니까 첫 해는 계획이라든가 해서 이제 그 농어촌 공사하고 언제였지? 계약은? 22년도 4월에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농어촌 공사와. 그러면 몇 년도요? 22년 4월. 22년 4월 14일 날 농어촌 공사와 계약을 하면서 그 위탁을 그때 이제 사업을 준 거죠. 과장님, 요 위탁서가 21년 4월이에요. 예? 4월 14일 날. 22년이 아니고 21년이라니까요. 21년 4월 15일. 예, 그러니까 4월 15일. 이게 지금 금액도 제가 아까 27억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또 틀려요. 사업비가 틀리고 이 액비 그러니까 친환경 발효 액비 시설 거기 그 먼저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 거기는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는 주민 반대로 그 이제 부지만 사놓고 네. 그 도에다가 포기해서 도에서 이제 그 변경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 사업 내용하고 수탁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고 금액도 일치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1년도에 수탁 계약을 해서 자금 집행을 하고 예? 예. 또 22년도 자금 집행하고 이렇게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추진 사항을 보면 공사 자체가 지금 23년 10월에서 24년 3월까지 인허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그 21년도에는 돈을 얼마나 집행했어요? 아, 5억 집행했습니다. 21년도 5억, 22년도는요? 2억 5천. 2억 5천. 23년도는요? 잠시만. 네,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21년도, 22년도 집행을 했을 때, 예. 그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그 내용 아십니까? 사용 내역은 그 농어촌 공사에서도 자기 부다니까 이제 업체 그 시공 업체 아니, 신정. 그러니까 지금 23년도부터 이게 인허가 완료가 됐는데 돈은 미리 집행해주고, 예? 그죠? 예. 그러면 공사는 24년도부터 했다는 얘기거든요. 24년도 그죠? 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3년도에도 돈을 집행했을 테고 우리 예산군이 그렇게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또 변경이 됐으면 이 변경이 된 위탁 협약서를 재작성해서 그 변경된 날짜부터 변경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재계약한다든가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 25년까지 완공이에요. 요 수탁서를 보면 예. 근데 여기 그 추진계획에 보면 26년 12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단 21년, 22년 정산을 보고 23년에 인허가 완료가 됐고 그랬으면 인허가 시점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 그러면 위스탁 계약을 지금 한 거 하고 지금 추진 계획 한 거 하고 금액과 공사 친환경 발효 액비 시설 이 부분이 빠지면 또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민원이 생겨서 못 하니까. 네. 그랬을 때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54억이냐 30억이냐 이것을 다시 백으로 돌려서 변경 계약을 해놓고 예. 해야지 나중에 가서 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마 거기 어디야 그 액비 핸드에서 작년에 갔나 재작년에 갔나요? 재작년이죠. 자, 우리가 23년도에 그 현장 답사를 했어요. 그랬으면 여기에 사업 내용에 이게 지금 그때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스톱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전 때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아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1년도에 수탁 계약을 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 이거는 좀 다 수정을 해갖고 전체적인 거를 지금 여기 보면 생태계 교란 어종 요것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럼 이 지금 49억이라는 게 요 사업 양에 보면 일식해 놓고 이제 사업비가 49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탁 계약은 54억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예,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지금 이제 뭐 21년도 계약했는데 25년도에 이게 수탁 계약을 했는데 이 중간에 과정이 좀 바뀐 게 있으니까 협약서를 다시 쓴다든가 네. 그래야지. 왜냐하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이게 26년도 12월까지니까 1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농어촌사하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예. 하여튼 축산과에서 지금 뭐 이런 막 이 사업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혼동이 오고 바뀔 수도 있지만 이 공사 그러니까 원래 축산과에서는 이런 그 쉽게
우리 농사 짓듯이 축산업에 대한 그런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리고 내수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그 농어촌사가 껴있기 때문에 또 축산과하고도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예당 조수지를 이제 내수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어업인들이 거기서 이제 뭐 인허가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보면 먼저도 뭐 그 주변 뭐 뭐야 풀도 배줘야 되고, 응? 이게 참 그 과에 그런 게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요 내용을 파악하셔갖고 좀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방금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 이거 생태 보전 네. 이게 전에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기 토지 매입을 옛날에 했죠. 네, 했습니다. 아, 그 토지 매입을 지금 했는데 그 토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뭐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네. 글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장전에 그때 사업 계획 세울 때부터 우리 8대 의원님들도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원기련 과장길 때부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토지 매입이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맨날 방치했다면 그 사후 관리를 좀 어떻게 하셔야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타용도로 사용을 해볼까 했는데요. 마땅히 좀 들어갈 만한 게 없더라고요. 부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치된 상태고 아주 도에서도 뭐 공모 사업을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맞고 해서 이제 현재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제 과장님이나 지금 축산과 문제보다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여기 위치나 이 저희가 안 맞는 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땅 그 토지도 전혀 안 맞는 토지를 했고 부적절한 토지를 했고 앞으로 이런 건 우리 혹시 또 이런 문제가 또 하고 또 과장님 가시면 또 딴 분한테 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빨리 매듭 네. 쳐서 하여튼 뭐 제목과 회계권을 남기던데 해야지 이거 축산과는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면은 만들면 매각을 해서 이렇게 쪽으로 근데 매각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저기 매입 금액이 팔리겠어요? 현 일단- 시가에 2배 이상 비싸게 샀던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 지금 작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매각 커서인데 한번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공통건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10조. 네. 예, 의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에서 운영 실적, 회의록 유무 요거를 제가 이제 8대 때부터 지금 6년 차 지금 각 부서한테 요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각 부서에서도 이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회의록 유무는 지금 현재 회의 헌거에 회의록은 작성은 되신 것 같은데 BT는 지금 연재별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내용에 회의록 보면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에 들어갈 것이 꼭 4가지가 빠지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 회의 결과 내용하고 이제 비율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 다 요게 남녀 비율은 말씀을 드리냐면 양성평등 기본법 15년도에 예. 이제 그거로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40% 이상 여성 비율을 해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변경됐어요. 60% 이상으로. 네, 근데 이제 의원의 성격에 따라서 남성이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이제 하는데 이런 걸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네. 또 만약에 이 의원회를 보면 이제 낚시통제 구역하고 여기는 축산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민원이 또 발생을 이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바에서 문제가 발생을 또 민원 제기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회의록이 비치가 돼야만이 민원 생기면은 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네, 꼭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비치를 해 주십시오. 네. 결국 연속 이제 낚시 통제 구역 있죠. 예. 거기는 이제 회의를 한 번씩은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그 의원에 설린 목적 가능한지 주된 원인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 저희들이 낚시는 뭐 한 번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축산발전 심의만 하는데 지원 사업을 했어. 예, 예, 지원 사업. 축산발전 예. 예산군 축산업 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 저희들이 이제 반기별 2번 했는데 지금 상반기는 1차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뭐 1차 또 앞으로 예. 또 우리 예산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예. 또 우리 의원님을 수집해서 뭐 여기서 축산 발전해서 의원님을 수집하고 하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 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민원이거든요. 네. 예, 11조 민원 접수 건에서 여기 요거는 3년 거를 했는데 22년하고 24년도 예. 요 부분이 누락이 되셨다면 자료로 제출을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누락이 된 게 맞죠? 아, 우리 거는 2022년과 2024년도에는 예. 진정, 탄원, 건의 민원이 예. 접수된 것이 없는 걸로 하나도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축산 쪽에는 낚시 때문에 민원 건수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혹여나 본 의원은 22년도, 24년도에 그러한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자료를 누락을 시켰나 그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민원 접수건에서 23년도 5번째 있죠. 네. 돼지 축사 결사 반대와 축사 매입 관련 예. 이게 기존에 위에 보면은 축사를 다시 신규로 신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대를 하는 건지 또 밑에를 보면 축사 매입 관련해 갖고 답변에 인전 축사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아요? 아, 이거는 대술면 ET 1위에 있는 축사인데 기존에 있던 축사가 예. 이제 잠시 쉬다 보니까 네. 제 3자가 또 입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낚시가 계속 발생하는 걸 우려해서 이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건이 이제 2022년도에도 삽교에서 있었는데 사실 네. 행정에서 그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 개인의 재산을 사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예, 예.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은 민원인을 친절하게 해서는 밖에 없지 다르게 어떻게 저희들이 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민원인들을 친절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이어서 축사 문제에서 축산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중단을 한 분이 있고 그를 폐업 신고까지 해야만이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허가 낼 때가 힘들다고 폐업을 않는 건수가 예산군에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고요. 축산법에 의해서 네. 축산업을 뭐 2, 3개월 휴업을 할 경우 휴업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 근데 다시 또 재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이런 ET 건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축사 낚시로 인해 돼지 같은 경우로 인해서 바로 이제 집 옆에서 돼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이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그 축산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공통 질문으로 4건을 드렸는데 모두 해당 없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네요. 네. 근데 그 14쪽에 공공 위탁하고 공공 대행 그 선정 심의위원회 자료를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 그 김영진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8쪽에 보면은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이라고 그래서 한 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틀린 건가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성격이라. 예? 그거랑 맞지 않는 성격이라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다고요? 농어촌 그렇게 공사하고 뭐 위탁한 거 없어요? 했죠. 농촌공사하고 했죠. 했는데 그 아니 참. 농어촌 공사는 뭐 수행 능력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아 이게 지금 의원님이 물으신 게 이제 법 관련해서 시행 전과 후로 하다 보니까 그 사항 때문에 저희 부서가 이제 해당이 안 돼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가축 분묘 공동 자원화 시설 있죠? 예. 예, 그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운영은 이제 뭐 자원화 그 자원화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한돈 업무가 축산과 업무예요? 예, 저희 업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로는 우리 예산군 한돈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군하고 뭐 그 협약이나 계약 체계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시설만 해주고 시설도 이제 뭐 이제 공모 사업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2010년하고 2012년에서 두 번을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한돈협회에서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군에서 일철 그쪽 운영에 관한 거는 일처 관여를 않고 자기들 그 46농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주로 운영하면서 이제 공동 자원화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노화되고 그러면 이제 군에서 이제 국비로 해서 사업비를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만 해주고 그러니까 예, 운영은 자체적으로 축산에서 나오는 예. 분뇨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 그 참여 농가가 46농가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분뇨 반입비를 받더라고요. 톤당 2만 7천 원씩. 그것도 이제 ppm에 따라서 예. 나중에 3만 ppm 이하는 그렇게 받고 3만 ppm에서 뭐 이상 막 이렇게 5만 ppm 이런 거는 좀 차등해서 그럼 그 지원을 비용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예. 주고 네. 거기에 대한 경영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이건 행정에서 않고. 지도 일철 않고 네네.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 사례가 궁금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뭐 제 그 공통 질문에 대한 답 자료가 해당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페이지에 보면은 가축농가 인허가 관련 지도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태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그 축산 시설을 인허가하면서 예.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개 유형 163건을 지도 단속을 했는데 70농가를 뭐 조치 통보했다고 이렇게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예, 그 뭐 이제 유형별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축산을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지 노후화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그 고령을 오든지 축산을 그 폐사하는 경우가 있죠. 폐업? 폐업. 폐업. 예. 근데 이제 지금 폐업을 물론 뭐 행정에다가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하려고 이게 허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방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도 들어가다 보면은 물론 뭐 그게 전부 그 허가 축산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소 그 가정집 옆에다가 동네 가운데에서 한 소 10마리, 15마리 이렇게씩 소규모로 먹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민원 발생이 빈발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예, 지금 그 폐업 신고를 하면은 폐업 보상 해줍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당시 이제 농가가 입식을 않는 거 그래서 이제 휴업 상태라 해서 휴업 신고만 하는 겁니다. 아니 휴업 신고 않고 폐업은 말 그대로 이제 폐업에서 폐업 보상금은 절대로 지금 정책적인 거는 2014년도인가에 한우 한번 했고 양돈도 얼마 전에 했던 얘기 제가 들었는데 20년도인가 그때 또 한번 양도 농가들 해가지고서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FTA 관련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동네 가운데에서 실제 그 축산도 하지 않으면서 빈 그 축사로 남아서 주변에 경관을 많이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동네 예. 곳곳에 가 보면은 네.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그러니까 빈 축사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일제 단속을 뭐 지난번에도 여기 보니까 1456농가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정기 점검을 해서 실제 그 축산을 안 해놓고 오랫동안 수년간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철거라든지 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쪽 그 환경을 좀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물론 뭐 행정에서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그 마을 환경을 그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우리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빈집 철거와 같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무허가 지금 빈 축사로 해서 그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행정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농가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근데 농가들도 이제 그게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매매라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던 부분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도 뭐 중앙 쪽에 뭐 농림부라든가 도 건의해서 만약에 FTA 뭐 이런 연관이 된다면은 연관해서 건의해서 철거토록 한번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철거비 일부를 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뭐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 지금 규모가 좀 크게 하다가도 방치해놓은 농가들이 있어요. 폐업 신고해서 보상까지 받고도 철거 않고 있는 그런 그 축산 시설도 제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조치라도 좀 해줘야지. 주변에서 그 사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같이 수십 년간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고 소가리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적어도 폐업 보상이라도 해준 시설 같은 거는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회의는 이번 행정사무감에서 공통으로 축산과 지방보조금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지방보조금 관련 요구한 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집행 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또 집행 잔액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부정 사용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안도 좀 찾아보고 이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취지 이해하십니까? 네. 예, 축산과 이 보조금을 보니까 평균 한 지방보조금이 한 90억 정도 되네요. 3년 동안 270억이니까
예. 16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축산과수관 질문을 보니까 거의 다 대동소득이에요. 소득의 딴 거랑. 그렇지만 한 여기 특별한 거 한 두세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축 분묘 처리시설 운영 지원 사업과 또 가축 분묘 지원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지금 매년 22년, 24년 또 여기 다수 있어요. 반납사회가. 근데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연도별 반납세례가 시작되고 특히 일부 사업은 실적 부진에도 계속 차년도에 동일 지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는 이 가축 분묘 적정 처리, 축산 환경 개선과 주민 민원 해소, 또 자연순환 정책과 직결될 만큼 본 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 도입과 차년도 편성 연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은 사업 폭이라든가 자부담 미확보로 이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1월달에 이제 사업 대상을 선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업을 이제 초창기에는 의욕 있게 하시다가 또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집행해라 보조 결정하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비 반납이라든가 신속 집행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도비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의욕이 있다가 이제 뭐 이제 속값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자꾸만 낮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저희들이 재차 대상자를 추가 선발로 하고 있는데 결국 또 연말에 가서 뭐 포기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반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반납 최소로 해서 행정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지금 잔액이 미집행년에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미집행 잔액만큼은 예산 추이를 좀 줄여서 했으면 되지 않나? 그게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그럼 그런 수요조사를 국도비 그냥 달라면 줍니까? 국도비도 이제 수요 뭐 조사를 거의 해서 전년도 보고. 수요 조사하는 품목이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축산학지 계산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좀 반납 사유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수요조사는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내가 볼 때 조금 가감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예산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 예를 있습니다. 23년도에 6천만 원이 줄었으면 그 다음에 수요조사 할 때 6천만 원 줄질 않아도 늘질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또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그럼 이 편성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를 또 해버린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읍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하도 그대로 올리면 사업을 안 주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하여튼 읍면하고 지도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축산과뿐이 아니라 지금 오늘까지 5일째 지방보조금을 하는데 전 부서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가축 분묘 처리 시설 및 자원화 사업은 우리 민간 시설 중심의 운영비 및 장비 지원에 집중되고 있어요. 또 그러나 정략적 성과 분석과 실효성 집중 체계는 아주 미흡합니다. 오늘 이번 사무 행정사무과서를 통하여 우리 축산과에 제가 이렇게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가축 분묘 처리 지원화 자원산업의 실효성 및 성과 기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후에는 처리량 민원 발생 건수, 악재 개선 효과, 장비 가동률 등 평가 지표를 사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 실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과 차년도 지원 기준을
차돈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아울러 시설별로 발생하는 반복적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구조 조정하거나 통합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가축 분묘 처리와 자원화 사업은 단순한 자원 사업이 아니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공공성 높은 정책 영역입니다. 우리 반복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처리 시설이 성과 분석 없이 지원이 연장되는 구조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량화된 성과표를 기반으로 우리 예산 편성과 사후 관리를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총합적 자원화 계획 수립을 요청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 오셔가지고 네, 내년 예산에 꼭 그렇게 반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6페이지 보면은 축산하치 개선시설 지원해서 사업 추진하다가 자부담 미확보해서 사업 포기한 사업들이 하나, 둘, 세 건이 나와요. 16페이지에.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집행액이 있잖아요. 예. 그럼 자부담 미확보해서 사업 포기하면 전액이 반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일부 농가 아, 열농가라면은 열농가라면 아홉 이 농가는 몇 사업을 했고 농가가 저기 된 거예요? 그러면 개별 농가 중 몇 농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정확하게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17페이지 보면 양봉농가 이동용 간이관리사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100% 보조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거요? 아닙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대 7.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다 지금 자부담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엔 자부담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다. 저희들은 거의 이제 민자부로 해서 50대 50이다 그러면 보니까 전체 사업 양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동이나 이런 거에서 필요량만 하고 남은 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양이 변경된 건가요? 사업 양이요? 아닌데? 아니 있어. 근데 요런 같은 경우는 그 농가들이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이제 반영을 했는데 농가들이 그 일부 농가는 선호를 않다 보니까 아까 좀 예산과 같은 경우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농가가 없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32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몇 농가 대상으로 한 거예요? 23농가입니다. 23농가요? 네. 그럼 대부분 농가들이 안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민간 경상 사업 보조해가지고 자본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거는 왜 저희가 공개를 안 해요? 저희들이 관리기간 포함해가지고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지도관동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그 공고를 내고요. 선정이 되면은 개별 통보를 합니다. 아니요. 이게 그 자본이 형성이 되잖아요. 보조 사업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 기간이 있잖아요. 관리 기간은 사후 관리 5년이면 5년. 5년. 그러면 그 사람 해가지고 누구한테 얼마짜리 무슨 보조 사업을 해줬고 뭘 해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주요재산관리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국비 사업은 이 나라 시스템에 하게 돼 있고 아니요. 일반 지방비는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안 그러니까 하는 시행이 안 이유- 되는 사유가 뭐예요?
그거는 글쎄요. 한 업무 좀 이게 담당 보조사업 다 미숙이라고 팀장님들 할까요?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좀. 아니. 부과장님에 대한 불충분한 거를. 재산 형성한 거 저희 이 중요 관리대장 없어요? 이거 주요 관리대장 관리하는 팀이 어디예요? 저희들이 500만 원 이하는 거의 관리하지 않습니다. 농림부 규정에 보면은 이거 앞에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농림부 규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일정 주요 금액이- 장비 저희 주요 재산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총괄하는 팀이 어디예요? 축사과에서? 각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은 자기 사업별로. 이거 해가지고 기획실이나 어딘가에 넘겨가지고 홈페이지에 하려면은 팀마다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과에서 총괄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정책팀에서 집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공고 이렇게 지방 홈페이지다가 공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과거에 안 한 거로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과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팀에서 그걸 총괄 취합해서 해가지고 이제 내겠다. 그러면 규정을 말씀하신 거는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그 기준을 따를 거냐, 아니면은 지방재정법에서 주요하게 취득한 민가보조 사업의 재산에 대해서 기준을 삼을 거냐. 그거를 이제 과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국비사업은 얘네라 시스템에 아니 등록을 하고 지방비는 아니 말- 지방재정법에 예, 지방 예, 재정 재정법에 지방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네. 공고 그리고 이제 국비라도요 자산이 취득하면 100% 국비 사업은 없잖아요. 국비사업은 없는데 국비도비 사업이 국도 예. 군비가 붙는데 그거는 이 나라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계 점검을 좀 부탁드리는 거죠. 체계 점검을. 앞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와 군비는 사실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하게 돼 있는데 군에서 이제 사후 관리했는데 앞으로 신경 써서 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끝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보조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그 집행 시기가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집행 시기. 예. 근데 이게 조사료 종자가 왜 또 항상 3차 추경에 편성이 돼요? 그게 아마 국비다 보니까 그런 것 근데 같아요. 3차에 되면은 저희가 거의 연말인데 그러니까 그게 대규모 국비다 보니까 늦게 오더라고요. 그 자체가 참.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게 시기적으로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월하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뭐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녹비용 조사료 종자 비용하고 사료용 조사료 종자 비용하고 가격 차이 아세요? 가격 차이는 아마 몇 배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녹비하고 사료는 글쎄요, 이건 뭐 직불금과 연관도 있을 수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종자를 해외 종자 수입 종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격이 2배에서 3배가 나는데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글쎄 그것까지는 뭐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여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농가들에서는 그 보조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전반적인 비용을 따져보면 이 수입 종자업체들이 하는 횡포가 분명히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원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페이지 수 25페이지와 26페이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페이지 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기 부족 사유로 한 2월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궁금하시는 이제 명시열 이런 사업부는 네. 대개 보면은 명시. 이제 대개 뭐 3회 추경, 뭐 2회 추경, 3회 추경에 그때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행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기 부족으로 거의 명시효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은 사고일인데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효를 되다 보니까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빨리 건의해서 빨리 받아서 집행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뭐 도라든가 농림부 건의해서 사업을 조기에 사업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 허가 지연, 지구 조성 계획 승인 지연, 사업 부지 미확보 등 사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및 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분야 ICT 융 복합 확산 산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복적인 2월과 최종적으로 국비 반납에 이르는 심각한 실패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통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했는지 또는 그 결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ICT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말씀 것처럼 그 연말에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국비다 보니까 국비는 대개 보면은 연초에 해주는 것도 있지만서도 반복적으로 연말에 이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부득이 연말에 그 사업 뭐 명시효를 시켜서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아니면 그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 대상자를 연말에 선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그 다음 연도에 1월에 그냥 대상자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그 조금 전에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느낌을 받아봤습니다. 삽교하면 용동 상구에 이 축사가 많이 있잖아요. 예.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그 이제 분뇨장이라든지 빈 축사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사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분뇨장 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이제 들 가운데에 그 빈 축사나 빈 분뇨장이 있는데 가면 이제 그 주민들께서는 비록 이제 그 사육을 않는 그러한 주민이 되겠죠. 그분들이 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고 또 답변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었습니다. 좀 그러한 곳이 좀 이렇게 저하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있으면 과장님이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면 이 그 양도 축산 농가 그러니까 즉 돈사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돈사 농가들이 밤이나 이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요. 물이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밤이나 아니면 주민들 그 눈을 피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하다 걸리면은
그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뭐 저희도 있지만 환경 쪽에도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지금 장마철을 이용해서 많이 무단 방류를 했는데 지금은 무단 방류를 안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신고가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그 저장주에 그 분뇨가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위가 장마철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 높이 뭐 이런 것도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농가도 제가 그 실질적으로 봤어요.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그곳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하천으로 방류를 했더라고요. 방류를 해서 지금 이제 그 행정조치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행정조치 없다고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그 행정조치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 해소가 됐나요? 사실은 저희가 그 처리는 사실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과 쪽에서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행정 지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요. 그 이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그 군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네, 제 잘하겠습니다. 질문은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대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인데요. 그 내수면 양어장 지원 사업, 내수면 양식증 현대화 사업, 내수면 어장관리선 지원 사업인데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내수면 양어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400만 원이잖아요. 예. 이 2,400만 원으로 구비하려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기자재가? 그 일반 양식업 하는 그 양식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뭐 불화라든가 뭐라고 해야 돼? 불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기를 주입하고 하는 뭐 그런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자가 6개소잖아요. 예예. 6개소면은 쉽게 얘기해서 400만 원씩. 그러면 2개 보조사업자가 못한 거잖아요. 예예.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이거가 말씀하신 거라면 한 개 사업자당 400만 원에 불허하고 기포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업 부지가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다는 결국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거 하다 예. 보니까 농가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 이렇게 저온조장고 있잖아요. 냉동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양식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간혹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 양어장이 어디 있어요? 뭐 삽교 이 지금 현재 사업 수산이 추진 안 된 데가 어디예요? 고덕 이게 사업부지 확보 지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봐야 400만 원짜리 장비 하나씩 사는 건데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저기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건 저 밑에 그 양식장 그 지금 22번 말씀 21번. 21번 이거는 거긴 작년에 그 조성덕 씨라고 그 양어장이 저 수해로 저기 다 저기 뭐 절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 친구가 이제 부지 확보 못해서 그 사업을 그 친구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고 요래가지고 결국엔 완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완료 안 되는 거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서 지금 작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덕하고 일빙수산이
네. 양식장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작년에 수해로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것으로 옮기면서 이제 응복 쪽으로 옮겼거든요. 예. 응봉사의 앞쪽으로 거의 부지를 이제 사면서 거기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 자체가 2월 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료돼요? 예, 이건 올해 지금 해서 올해 지금 사업비 크다 보니까 지금 회계거래 해가지고서 사업 대상자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는 추진하고 하나는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대상자 업자가. 그럼 이게 되게 사업들이 그 도비부터 온 사업들이 당해년도에 사업이 안 되는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해까지는 허용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한 개는 지금 추진 중이고 하나는 그러면은 업자만 선정한 상황인데. 아니 하나도 업체 선정되고 예. 하나는 입찰해서 예. 뭐라 그래? 올해 끝낼 수 있냐 이제 예, 지금 올해 이게 연말 안에 사업은 다 완료할 겁니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23번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짜리 배 사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배값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서 1억 2천짜리 배가 얼마 안 큰단 말이에요. 이게 업계에서 관리선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올해 2월에서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근데 알고는 한 뭐 20%가 자부담일 겁니다. 근데 그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자부담이 확보가 돼요? 올해는 뭐 또 같이 업계에서 고민해서 자부담을 이제 뭐 각자 회원들의 일부 이제 거출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그 건설교통과인가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오탁 방지막 해가지고 청소하는 거 업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저희가 위탁료 주잖아요. 내부 우리가 공공근로로 해서 아니요. 저수지 안에 그게 공공근로로 해서 배 타고 들어가는 거를 공공근로분들이 하신다고? 그게 갖고 있는 분한테 배를 갖고 있는 분한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일용 인부 2명을 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을. 저수지 안에요? 네. 그럼 이 청소선은 왜 필요해요? 전체. 지금 하는 거는 출렁자리 인근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대로 저수지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건.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거 다른 과에서는 사업 보조 사업 신청을 할 때 통장 안 만들어 갖고 하면 안 해주잖아요. 저희들도 자부담 입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건 사고율이 아니라 이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대상자 할 때 우리도 선정할 때 선정이 이제 해서 규부 결정되면은 사업 추진할 때 이제 통장에다가 자부담 입금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수면 업계에서 자부담 2천만 원을 못 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수입은 양식농가에는 잘해서 사업 잘 마무리될수록 봐주시고 네. 이 어선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1억 2천짜리 해봐야 그거 FRP 선에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저기 뭐다 조그만 거 올라가고. 50마력에서 뭐 한 예. 100마력 정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입니다. 그 과장님 그 전년도에 예. 그 우리가 막 엄청 더워가지고 그 혹사병인가요? 그게 해갖고 그 원래 본 예산에 세웠었죠. 작년에는 예. 그 이제 양돈농가 고온 스트레스 예방제라 해가지고서 2024년도에는 혹서기로 인해서 혹서기. 가축이 폐사율이 증가해가지고서 작년에 7월경에 그 예비비 3억 4천 세워서 농가들한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본 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본 예산에 통과 못했고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예산 관련 때문에 좀 그렇고 2회 추경에 뭐 2억을 지금 반영한 상태고 뭐 하여튼 반영되면은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먼저 전에도 이 돈이 이제 그 필요할 때 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본 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뭐 매스컴을 통해서 더위가 많이 오고 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일찍 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축산 농가들 그 폐사 예방으로 해서 뭐 예비비라도 어떻게 보면 쓸 수 있으면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어떤 예비비 같은 경우가 있나요? 그 축산 그 뭐 어떤 그런 축산가에 별도로 없죠. 그냥 기금 같은 거. 그건 없고요. 예. 그건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시. 예. 그 어떤 올해 좀 엄청 덥고 장마 기간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축산가에서 우리 양돈 농가들 그 피해가 있으면 또 대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필요하면 적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원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표 의원입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본 예언의 투자심사 대상과 수의계약 현황을 잘 요구했는데 축산과는 2건 모두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주질의는 없으나 하천부지 갈대 채취 조사료 생산 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차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3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하천부지 들풀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양축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 상황입니다. 축산과에서 본 의원의 발언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김항태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신데 주말에도 인근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실행하게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조사료 협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과 각 기관의 역할 분담, 재정 분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질의하신 내용 보면 군에서는 사업 운영하고 시행과 이제 하천 점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축협에서는 하천부지 갈대 채취 조사료 생산 단지를 총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료 협회에서는 들풀 예치 및 사일리지 생산, 공급, 상차, 하차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군하고 조합하고 50대 50에서 2,100만 원으로 조사료 협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강환경유형청에서 점용한 거는 한 몇 년 정도 받았어요? 금강현청에서는 현재 한 5년? 5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한 대상지 중 실제 갈대 수확 및 작업이 이루어질 면적과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갈대 생육 상태는 어땠나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 4개소 정도인데요. 예산읍에 이렇게 창소리하고 삽교 용동리, 그다음에 이제 신암 화평하고 신종리에 네 가운데인데요. 한 면적은 한 29헥타 정도 됩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시행에 철저를 해오겠습니다. 지금 사일리지 공급 단가 한 노래 이제 3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35,000원 맞나요? 현재는 35,000원 책정했습니다. 지금 이 단가 산정 기준과 변동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사실 저희들이 이제 부여군하고 아산시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 가격을 이제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입장에서 이제 적정 단가가 한 35,000원일 것 같아서 현재는 35,000원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직은 변동 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 방식과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판매 방법은 축협을 통해서 또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축산 농가당 이제 저번에 무한정보 나온 것처럼 5놀에서 한 28놀 정도 해서 농가들에 이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롤에서 28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제한한 기준하고 이제 신청 초과 수요 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할 계획이신지 한번 간단하게 이게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인근 시군에서 이제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선이 적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한 게 아니라 타시군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저희 군하고 접목해서 저희들이 맞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24일 날 이제 시연회를 이제는 뭐 신문사에서 보니까는 예고하셨는데 그 시연회 내용은 뭔가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날 조사료를 이제 농가들이 한 100여 명 참석을 하거든요. 그날 이제 직접 저희들이 이제 조사료를 장비를 갖다가 조사료 장비도 좀 뭐 전시도 좀 하고 그날 현장에서 이제 조사료를 직접 많은 거를 이제 시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들풀이라든가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시골에서 다 옛날에 뭐 볏짚도 먹였지만 여름철에는 다 이제 풀을 꿀이라고 해서 다 먹인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들풀에는 좋은 성분이 많다 보니까 소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어서 질 좋은 조사료 공급에 의해서 좋은 이제 뭐 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 뭐라고 보면은 그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그 농가에 이제 소비자에 공급하고자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목 제거 사업, 뭐 제거 이제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이제 이 갈대를 없앰으로써 물의 유속 같은 게 많은 장점이 많을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갈대 자원화 사업 대상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시범 사업을 해서요. 만약에 이제 뭐 효과가 좋으면은 2026년도에서 파급 점차적으로 좀 파급해서 질 좋은 사료를 우리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하천부지 갈대 채취 조사료 생산 사업 시범 운행 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서 지역 내 유유 생산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조사료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범적 사항이 단발성이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적 과정에서 환경, 생태적 영향 최소화 공급 대상, 농가의 형평성 고려, 수요 공급 관리 체계의 안정적 구축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예산군 조사료 자립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협 및 조사료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군의 중심을 잡고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각 부서마다의 그 업무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의 그 역할은 본 위원장은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경영, 유통, 방역, 보호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사려 깊은 관심과 부서에서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우리 축산농가 악취로 인하여 이웃과 지역 주민들이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불신이 해소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